나 진짜 이번에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자, 우리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140에 90 이상이면 일단 고혈압이라고 보시고 약을 드십시오. 대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러니한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혈압이다 이러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 거 그거 끝이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자, 이 부들부들한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으로 때려본다고 하세요. 결국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되는 순서는 작은 혈관부터 손상이 돼요. 그럼 작은 혈관이 많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1번 뇌입니다. 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뇌 혈관 터지면 뭐죠? 뇌출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막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터져버리면서 실명이 되겠죠. 그리고 심장,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이런 게 오고요. 또 콩팥도 완전히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심부전도 고혈압의 합병증이에요. 아니 상황이 이럴진데 혈압약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어떻게든 안 먹고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대안이었거나 바꿀 생각이 없으면 지금 당장 고혈압 약부터 드세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살아남죠. 결국에 혈압이 오른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포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 세포가 예전에는 120에 80 정도만 심장이 짜줘도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가지고 내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하겠죠, 뇌한테. 야, 네 120에 80 가지고 짜줘가지고는 나 지금 살아남기가 힘들어. 더 올려. 그러면서 140에 90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잘 공급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지내겠죠. 그런데 140에 90이 되니까 병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주겠죠.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수치만 120에 다시 80으로 떨어뜨려 버려. 세포는 140에 90으로 잘 짜져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버리네? 그럼 또 전화하겠죠. 야, 왜 잘 주다가 왜 안 줘? 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 입장에서도 심장에다 명령을 내가지고 또 짜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면 보통 하나를 먹다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두 알이 되고 이걸로 안 되는데요? 다른 약 쓰고 이러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뭐냐?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포로 보낼 수 있는 산소를 잘 보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단, 대안이 있거나 약을 줄이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호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끊고 싶을 때 끊지 마시고 무조건 드시고요. 자, 나 진짜 이번에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다음을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포로 산소를 잘 보내면 됩니다. 세포로 산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혈액순환이 살아내고 호흡이 살아나야 됩니다. 혈액순환의 핵심은 혈관의 직경을 넓혀야 되거든요. 혈관의 직경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배를 하고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목 위에서 나오고 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 등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수가 되는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소금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고혈압 하면 어때요? 소금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탈수가 없어야지 혈액에 산소를 녹여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염식보다는 적절한 소금 섭취는 중요한데 단 맛소금은 피하시고요. 천일염이라든지 죽염을 좀 맛있을 정도, 짜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혈액에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산소를 집어넣으려면 뭐가 살아나야 되죠? 호흡이 살아나야 됩니다. 호흡이 살아나려면 결국에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호흡 근육들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신에 있고 그 신경 자체가 목, 등, 허리, 골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면 전신 밸런스를 잘 잡고 특히 일자목, 거북목, 새우 등을 교정해 주는 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호흡하죠. 좋은 호흡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빅인데요.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호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명은 습습후입니다. 자, 습습은 뭐냐? 2번 들이마실 때 나눠서 마시는 거고요. 내뱉는 거는 한 번에 내뱉는 겁니다. 호흡은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입을 통해서 내뱉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백가죽이 등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세요. 2번에 들이마시세요. 2번에 들이마시는 이유는 풍선 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풍선 불 때 막 한 번에 확 몰아 붓는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훅 부르면 뽁 부풀고 그 다음에 훅 밀어넣으면 쑥 잘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폐포들도 한번 해서 살짝 부풀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쑥 집어넣으면 충분하고 깊은 호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뱉는 거는 입으로,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하되 2번 하고, 시간 자체는 내뱉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에 같거나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습습 후, 습습 후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 1분에 한 6번에서 10번 정도의 타임으로 우리가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진돼 있던 교감신경이 낮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깊은 호흡이 되면서 산소공급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소금 말이 많죠. 자, 우리 몸에 우리가 밥을 10공기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조금 오르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국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차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뱉는 거죠. 자, 소금을 내가 필요한 용량보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스템만 온전하다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망가진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배출장애가 되겠죠. 즉, 자율신경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배출장애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소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금이 우리 맛만 내기 위한 나트륨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으면서 염도가 조금 낮은 천일염과 죽염을 맛있을 정도, 짜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